자, 이제 다음으로 해볼 챕터는 Movement in and out of the cell입니다. 셀 안과 밖으로 어떻게 substance들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챕터입니다. 셀은 basic unit of living organism,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였죠. 두 가지 종류의 셀을 배웠어요. 하나는 플란트 셀, 그리고 하나는 애니멀 셀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 살아있다고 명시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캐릭터리스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미세스 그랜. 그쵸? 그리고 그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바디 메타볼리즘들을, 즉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케미컬 리액션들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셀들이 그런 메타볼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어요. 준비물들을 받아서 셀이 그것을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면, 그러면 셀이 메타볼리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물질들을 받아들이고 또 셀이 그거를 바깥으로 방출할 수 있을까요?를 배우는 챕터입니다. 먼저 플란트 셀부터 볼게요. 플란트 셀은 애니멀 셀하고 다르게 셀 월이 있었단 말이죠. 셀 월이 뭘로 만들어져 있었죠? 셀룰로스로 만들어져 있었죠. 셀룰로스 파이버. 이 셀룰로스 파이버는 글루코즈로 만들어져 있는데 글루코즈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알파랑 베타. 그 중에서 셀룰로스는 베타 글루코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베타 글루코즈가 하나만 있을 때는 베타 글루코즈지만 여러 개로 조인이 되면 글라이코시딕 본드라는 본드로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붙거든요. 그럼 하나의 이런 길다란 체인이 됩니다. 이런 체인들은 각각 하이드로젠 본드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하나의 마이크로 피브릴을 만드는데, 이 마이크로 피브릴이라는 애가 또 여러 개로 모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의 셀룰로스 파이버가 되는 겁니다. 마치 밧줄 같아요. 밧줄을 풀면 한 2-3 덩어리가 뭉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뭉친 걸 또 풀면 한두 가닥의 실이 또 뭉쳐져 있어요. 근데 그 실을 또 풀면 또 실들이 또 더 작은 실들로 또 뭉쳐져 있는 거잖아요. 요게 셀룰로스 파이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셀월이고, 이 셀월이 셀룰로스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고, 기억하죠? 셀월을 만드는 셀룰로스 파이버들은 각각 빈 공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셀월은 freely permeable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 셀 멤브레인은 어땠어요? 셀의 바깥에 있는 애니멀 셀의 가장 바깥, 그리고 플란트 셀한테는 셀월 안쪽에 있는 이 멤브레인은 어땠나요? 이 멤브레인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포스폴리피드라고 불러요. 이런 포스폴리피드가 한 줄이 아니라 2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셀 멤브레인은 이런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포스폴리피드만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봅시다. 포스폴리피드는 머리가 있고 꼬리가 2개가 있는데, 머리는 하이드로필릭해서, 즉 물을 좋아해서, 하이드로가 물, 필릭이 좋아한다, 물을 좋아해서 수용성이고, 꼬리 2개는 물을 싫어합니다. 하이드로 물을, 포빅 싫어한다. 왜 우리 무언가 혐오증이 있을 때 포비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싫어한다. 그래서 물을 싫어하는 꼬리가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셀 멤브레인을 만들 때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꼬리는 꼬리끼리, 그리고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서로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틈새가 너무 좁아요. 그쵸? 스몰 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브스텐스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큰 서브스텐스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작은 서브스텐스는 그래도 어떻게 우겨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그림에서 보면요, 대가리 부분이 더 커요? 아니면 꼬리가 차지하는 부피가 더 커요? 어느 쪽 부피가 더 커요? 두 대가리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더 커요? 아니면 꼬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피가 더 커요? 꼬리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커요. 근데 꼬리가 하이드로포빅이었죠. 그쵸? 물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저 조그만한 서브스텐스가 저기 들어갔는데, 만약에 저 서브스텐스가 물을 싫어하는 서브스텐스다. 그러면 서로 싫어하는 애들끼리는 야 너도 싫어해? 야 나도 싫어해. 해서 셀 안으로 들어보내줄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저렇게 들어온 저 조그만한 빨간 색깔 파티클이 물을 좋아하는 애예요. 그러면 꼬리 입장에서는 야 너 물 좋아해? 우린 싫어하는데? 야 이 새끼 이단하네. 바깥으로 내쫓가. 그래갖고 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질들은 셀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번 챕터의 핵심입니다. 자,
셀 안팎으로 서브스턴스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의 프로세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패시브 트랜스포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시브는 큰 힘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트랜스포트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simple diffusion, 두 번째는 facilitated diffusion, 세 번째는 osmosis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active transport, active transport는 passive transport랑 다르게 자연스럽지 않은 운반 방법이에요. 뭔가 active하다는 거는 힘을 좀 써야 돼요. 에너지를 좀 들여가지고 일부러 어거지로 막 넣어야 돼요. 어거지로 안 맞는 스키니진 입어본 사람 없나요? 가끔 이제 살이 쪄가지고 안 맞는 바지 입으면 막 어거지로 끼워 넣으려면 막 힘이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액티브 트랜스포트도 억지로 셀 안에 서브스턴스를 넣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엔도사이토시스랑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셀 안팎으로 물질들을 운반할 수 있어요. 먼저 패시브 트랜스포트부터 봅시다. 패시브 트랜스포트는 양이 많은 곳에서부터 양이 적은 곳으로 물질이 운반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concentration, 농도라는 단어를 쓸 건데,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다시 movement of particles, 파티클이 움직이는 거죠. From higher concentration, 양이 많은 곳에서부터 to lower concentration, 양이 적은 곳으로. 양이 많은 곳에서부터 적은 곳으로 움직이는 게 passive transport예요. 반대로 active transport는 movement of particles through cell membrane from lower concentration to higher concentration. 없는 거에서부터 더 끌어올려가지고 없는데 거기서 더 끌어올려서 더 많은 쪽으로 운반해줘야 되는 그런 게 active transport입니다. 자, 먼저 passive transport example이었던 simple diffusion 먼저 볼게요. definition 외워야 됩니다. movement of particles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 until it reaches equilibrium. 자, 예를 들면 지금 셀 안쪽에는 빨간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셀 멤브레인 중간에 빨간 점이 하나가 껴 있습니다. 그리고 셀 바깥에 빨간 점들이 무수하게 많죠? 바깥에가 high concentration이고 셀 안에가 low concentration인데 from higher concentration to lower concentration으로 이 빨간 파티클들이 움직이면 그게 diffusion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안과 밖에가 양이 똑같아질 때까지. 이해되나요? 이게 바로 simple diffusion이에요. 지금 안에 2개 있고 바깥에 여러 개가 있는데 밖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안과 바깥에 양이 같아질 때까지. 그걸 뭐라고 하죠? equilibrium이 될 때까지. 이게 diffusion이에요. 자, 똑같이 diffusion을 하는데 멤브레인으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죠? 사이즈가 큰 애들. 그런 애들은 프로틴 채널을 이용해야 돼요. 프로틴 채널은 뭐냐? 저 멤브레인 사이에 있는 통로예요. 단백질로 만들어진, 프로틴으로 만들어진 통로인데 사이즈가 큰 애들은 멤브레인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역시나 higher concentration에서 lower concentration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diffusion이고요. 프로틴 채널을 이용하는 거라서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이해되나요? 돼요? 자, 이런 디퓨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뭐 O2, 워터, 글루코즈 이런 거 전부 다 디퓨전으로 운반할 수 있고, 또 우리 셀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CO2, 유레아, 그리고 조그만한 톡신들 같은 것도 바깥으로 디퓨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셀 멤브레인은 굉장히 partially permeable하다 그랬죠. 즉 피키해요. 그래서 커다란 서브스턴스는 들어갈 수 없고,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특정한 물질들은 걔네들을 운반해줄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자, 디퓨전에 영향을 끼치는 팩터들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가면 디퓨전이 빨라진다. 무게가 가벼우면 디퓨전이 빨라진다. surface to volume ratio가 크면 디퓨전이 빨라진다. 거리가 짧으면 디퓨전이 빨라진다. concentration gradient는 농도 차이거든요. 농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빨라진다. 여기서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만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니까 왼쪽에 제가 사각형 3개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총 surface area가 저 파란 색깔 동그라미들이 감쌀 수 있는 면적이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세 개를 분리해서 잘라놓으니까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어택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의 면적까지 파란 색깔 동그라미들이 어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surface area to volume ratio라고 합니다. 이렇게 surface to volume ratio가 크면 클수록 디퓨전은 더 빠르다. concentration gradien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도 차이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농도 차이가 더 큰 것은 둘 다 바깥에 5개가 있고 하나는 안쪽에 3개, 오른쪽은 안쪽에 하나가 있어요. 더 농도 차이가 큰 곳은 오른쪽이죠. 왜? 오른쪽은 안에는 하나, 밖엔 5개. 왼쪽은 안에 3개, 밖에 5개. 차이가 2개밖에 안 나잖아요. 왼쪽은. 오른쪽은 차이가 4개나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concentration gradient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diffusion이 더 빠르다.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4개, 4개가 되는 거고 저기는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된다. 디스턴스, 거리가 짧으면 당연히 더 디퓨전이 빠르겠죠. 자, 넘어갑시다. 오스모시스, 삼투압인데요. 오스모시스는 디퓨전은 아무 파티클이나 움직여도 다 디퓨전인데 오스모시스는 워터 파티클만 움직일 수 있어야 오스모시스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definition은 movement of water particle through partially permeable membrane. partially permeable membrane 셀 멤브레인이죠. 그죠? 셀 월은 freely permeable이었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셀 월은 freely permeable이었어요. partially permeable membrane이었던 이 셀 멤브레인을 워터 파티클이 지나갈 건데 어디에서? 어디로? 요게 이제 키포인트. concentration 단위로 쓰면 안 돼요. diffusion은 concentration의 단위로 쓸 건데 osmosis는 concentration이 아니라 water potential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물이 많은 곳에서부터 물이 적은 곳으로, higher water potential에서 lower water potential로, 즉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움직이는 게 osmosis다. 자, 워터 포텐셜은 그러면 뭐냐? 워터 포텐셜은 tendency to lose water to another solution. 다른 솔루션한테 물을 잃어버릴 성질. 물이 많은 애들이 당연히 이런 물을 잃어버릴 성질이 더 높겠죠. pure water는 highest water potential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어 하나만 더 볼게요. 터거 프레셔. 얼마나 빵빵하냐? 빵빵한 정도입니다. 플란트 셀에서 터거 프레셔가 있어야 이 셀이 빵빵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이 빵빵을 우리가 터짓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요. 요거 명칭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자, 저 빨간 색깔 점이 물이에요. 워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뭐죠? 이게 오스모시스입니다. 알겠죠? 우리의 셀 멤브레인은 물이 아닌 파티클들은 웬만하면 잘 운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자, 명칭 또 알아봅니다. 무슨 토닉 솔루션, 하이포 토닉 솔루션. 하이포는 양이 적은 거예요. 토닉은 솔트, 솔트의 양이 적은 솔루션. 즉 물이 많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하이포토닉 솔루션 안에 셀을 든다. 그러면 물이 많은, 하이포는 적다. 토닉은 뭐다? 솔트. 솔트가 적다. 즉 물이 많다. 물이 많은 솔루션에 하이포토닉 솔루션에 셀을 두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요? 많은 곳에서, 그쵸, 워터 포텐셜이 높은 곳. 즉 솔루션에서 셀로 움직이겠죠. 그럼 애니멀 셀은 어떻게 됩니까? 빵빵해지다가 터져버려요. 터진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라이즈드라 그래요. 애니멀 셀은 터져버려요. 플란트 셀은 다행히도 안 터져요. 왜? 밖에 셀 멤브레인이 딱딱하게 버티고 있어주니까 터짓해집니다. 자, 두 번째, 아이소토닉. 아이소는 똑같아. 토닉은 솔트. 솔트의 양이 셀하고 똑같다. 이런 데다가 우리가 애니멀 셀을 담궈두면 해피합니다. 그냥 노말이에요. 플란트 셀은 노말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플락시드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됐죠? 하이퍼토닉. 하이퍼는 높다. 토닉은 솔트. 솔트가 많다. 솔트가 많다는 건 물이 적다는 거예요. 물이 적은 솔루션에다가 애니멀셀을 집어넣으면 물이 애니멀셀에서 솔루션을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럼 애니멀셀이 쪼그라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shriveled. 플란트는요,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바깥으로 나가면 쪼그라들어요. 뭐라 그래요? plasmolized. 꼭 이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진짜 오스모시스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까? 2개의 솔루션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컨센트레이션을 다르게 해요. 즉 워터 포텐셜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다가 partially permeable membrane을 준비를 해서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빵빵해지는지 쪼그라드는지 뭐 이런 거를 보면 오스모시스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셀을 이용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artificial한 partially permeable membrane을 준비를 할 건데, artificial한 이런 partially permeable membrane을 우리가 dialysis tube라고 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페이퍼 6 풀 때 이 단어 써야 됩니다. dialysis tube.
다이알리시스 튜브는 애니멀 셀 멤브레인처럼 partially permeable한 artificial한 멤브레인이에요. 자, 얘를 이렇게 넣어놔요. 다이알리시스 튜브를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실험을 할 수 있겠죠. 오스모시스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A, B, C, D가 있어요. 보니까 A는 어떤 솔루션이래요? 0.1%의 슈거 솔루션이래요. 근데 우리 다이알리시스 튜브 안에는 5%의 슈거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 다이알리시스 튜브 입장에서는 솔루션 A는 하이퍼토닉입니까? 하이포토닉입니까? 하이포토닉이죠. 더 양이 적죠. 토닉의 양이 더 적은 하이포토닉입니다. 그러면은 소금의 양이 적고, 소금의 양이 적다는 건 물이 많다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물이 자꾸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터지겠죠. 자, B번은 어떻습니까? 4.2. 마찬가지죠? 근데 좀 덜 터질 것 같아요, 얘는. 왜? 양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C는요? 반대로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좀 쪼그라들 텐데 뭐 양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5%에서 6.9% 차이는 별로 안 나니까 조금만 쪼그라들 거고, D번은 양 차이가 2배 나니까 많이 쪼그라들겠죠. 이걸 가지고 실험하는 거를 여러분 페이퍼 6에서 풀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다이알리시스 튜브를 준비를 해놓고 워터랑 솔루션 슈거를 준비를 해서, 시린지는 뭐죠? 주사기죠? 그래서 어떻게 실험하냐면 다이알리시스 튜브에다가 이렇게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 솔루션을 집어 넣고 채워놓은 다음에 여기 매듭을 지고 얘를 테스트 튜브 안에다가 넣을 건데 컨센트레이션이 다른 안에다 넣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빨간 색깔 색소를 좀 탔어요. 그리고 얘를 넣은 다음에 관찰을 해봤더니 뭐 양이 늘어난다더라, 아니면 양이 줄어든다더라, 이런 걸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이 실험을 했는데 remains colorless, 밖에 테스트 튜브가 여전히 투명하대요. 즉, 이 빨간 색소가 바깥으로 나갔다 못 나갔다? 못 나갔대요. 그럼 왜 못 나갔는지 우린 말해야 돼요. 왜 못 나갔죠? 빨간 색깔 색소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partially permeable membrane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passive transport고, 자, active transport. active transport는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이 아니라 양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였죠. Movement of particles from lower to higher concentration. 그거 하려면 에너지 필요하다 그랬죠? 에너지의 이름은 ATP. 다음 얘는 프로틴 채널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즉, 지금 바깥에 3개, 안에 5개, 가진 놈이 더해. 밖에 3개밖에 없는데 저 3개밖에 없어요. 5개나 있으시잖아요. 야, 그래도 가진 거 다 내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3개까지 뺏어 오려는 상황. 그때 멤브레인에 보면 프로틴 채널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바깥에 있는 것까지 끌어당겨서 가지고 온다. 이게 액티브 트랜스포트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다 배운 겁니다. 엔도사이토시스랑 엑소사이토시스는 여기서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됐어요? 네, 좋습니다.